안녕하세요. 북치는 앵글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성돔, 울진, 선상낚시에 대한 장비와 채비, 그리고 낚시 방법, 밑밥 배합, 미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사님들은 이미 자신만의 그 채비 운영 방법을 완성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험이 적은 분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런 조사님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경험이 있는 조사님들은 잘 잡아내시는데 저는 입질이 거의 없고 이래서 당황도 하였고 멘붕도 막 오더라고요. 저도 갯바위 낚시는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여기 낚시 스타일은 전형적인 끄신바리 낚시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줄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서 봉투라고 서서히 탐색을 하는 낚시였어요. 근데 갯바위 낚시처럼 우리는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낚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 경험과 그 베테랑 조사님들의 그런 말씀, 또 선장님의 얘기, 이런 거를 제 나름대로 종합해 가지고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완전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1호에서 1.55대 정도면 적합한 것 같고요. 릴은 2500번에서 3000번 릴, 원줄은 2호에서 3호. 저 개인적으로는 플로팅 2호를 쓰고 있습니다. 찌는 3비에서 2호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거리 원투가 가능한지, 특대찌, 이런 원투가 되는 특대찌나 아니면 전자찌, 이런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김문수 프로님의 이제 그 전자찌인데요. 여기 상당히 원투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나 일반적인 그냥 전자찌나 일반적인 그런 걸 사용하시면 원투가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간 수중, 호수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찌 멈춤 고무 필요하겠고요. 조류 스토퍼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래. 도래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블 도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조류가 있고 바닥이 모래다 보니까 줄 꼬임 방지를 좀 위해서 더블 스핀 도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도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줄은 1.5에서 2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봉틀은 이제 3비에서부터 2호까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3비, 4비, 5비, 08, 1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무 봉투를 쓰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야 목줄에 이제 스크래치가 좀 덜 나겠죠. 바늘은 2호에서 4호까지 쓰시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입질이 좀 약할 때는 2호, 크릴 쓸 때. 그렇지만 이소새우나 이렇게 옥수수 미끼를 쓰실 때는 바늘이 큰 게 좋으니까 4호까지, 이렇게 3호, 4호 이렇게까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채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비는 일반적인 감성돔 채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냥 일반 우리 감성동 채비하고 똑같아요. 맨 위에 매듭, 그 다음에 반원구술, 그 다음에 찌, 그 다음에 순간수중이나 수중찌, 그 다음에 부형 고무, 도래, 목줄, 그 다음에 뽕틀, 그 다음에 맨 밑에 바늘,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비 방법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채비, 이 울진 선상낚시에서 좋아하는 채비예요. 이것도 이제 매듭, 반환구술, 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수중을, 찌와 수중찌를 빼버려요. 저는 안 쓰고, 바로 조류 스토퍼를 이제 끼고, 밑에 도래, 그 다음에 목줄, 뽕틀, 바늘, 이런 순으로 이제 채비를 하는데, 위에 순간주심 빠진 그 부력을 뽕틀에다가 다 장착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채비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전유동 끄신발이입니다. 이 낚시는 뭐 하시는 분들 제가 딱은 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매듭은 필요 없고, 반원구슬도 필요 없고, 찌 바로 들어가고, 조류 스토퍼, 도래, 목줄, 뽕틀, 바늘, 이런 순으로 채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비는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수심을 이제 너무 과도하게 많이 주게 되면 순간수중이 바닥에 닿고, 또 목줄과 바늘 이것들도 다 이제 바닥에 안착이 되어 있는 경우죠. 목줄이 좀 부자연스럽고 줄 꼬임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기가 또 입질을 하게 되면 찌에 전달될 확률도 완전히 삼켜서 뭐 돌아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달이 좀 빨리 안 올 확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비는 이제 제가 선호하는 채비라고 말씀드렸죠. 이 채비는 목줄위에 있는 뽕틀이 바늘하고 바닥에 닿게 되기 때문에 줄꼬임이 이제 다소 약간 적은 이점과 입질이 좀 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이 채비의 이제 전유동 끄신발이는 작년 봄에 또 올 가을에 제 옆에서 같이 하던 그 조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채비를 하셨는데, 이 채비는 뭐 처음에 딱 던지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채비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그냥 찌가 같이 잠겨버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찌가 안 보이니까 뭐 낚시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고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르니까 생각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초리대 끝을 딱 보고 원줄이 항상 견제를 하면서 정렬을 하시다가 원줄이 딱 쓰거나 아니면 초리대가 가져갈 때 그때 이제 챔질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간 보니까 뭐 다른 분들 잡는 평균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잡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채비를 하시는 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채비로 낚시를 하실 때 그 순간 수중하고 바늘 위에 뽕틀을 다는 그 뽕틀을 너무 과도하게 무겁게 채비를 하시면 이 찌가 원투를 하고 나면 찌가 같이 싹 잠기는 다가 바닥에 채비가 안착이 되고 그러면 찌가 다시 이렇게 보여요. 올라와서 보였다가 전유동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잠기지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그 채비들은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깜빡깜빡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던졌을 때 원투를 던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니까 원투를 던졌는데 줄꼬음이 있으면 같이 또 잠겨요. 근데 또 줄꼬음이 없더라도 밑채비를 너무 과도하게 무겁게 했을 때는 잠겼다가 좀 있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뭐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또 잠겼다고 채비 해소하시고 그러시면 시간 낭비가 되시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채비가 안 올라오면 그때 아 줄꼬임이 있구나 하고 해소하셔서 다시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뽕틀은 바늘에서 한 보통 30cm에서 50cm 사이 이래 보통 이제 많이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선장님의 말씀도 그렇고 저도 느낀 건데 파도가 좀 많이 울렁거리고 주의보 뒤끝에는 바닥에 이물질이 좀 많아요. 그럴 경우는 목줄을 예를 들어서 바늘 위에서 뽕틀을 좀 짧게 하면 이물질이 바늘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입질받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밑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한 50cm, 60cm까지 좀 띄우는 편으로 하시는 게 유리한 것 같고, 뭐 파도가 잔잔하고 이래서 이물질이 별로 없을 때는 한 30cm, 40cm 이 정도 50cm 이 사이를 주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포인트 설명하고 아울러서 채비 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닷을 내리고 쓰는 포인트를 제가 보니까 배수구 근처, 그 다음에 그 해안 쪽으로 한 중간 지점에 하나, 그 다음에 해안가 앞쪽에 하나,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포인트를 보통 이제 기상, 파도, 바람 뭐 이런 걸 봐가시면서 선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제가 이용하는 시스타운은 배수 근처에서 하시는데 뭐 이렇게 바람과 파도 이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조금씩 바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배수구 근처에 이제 포인트가 형성됐을 때 거사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가 좀 센 편이고 수심은 한 7, 8m 나와요. 그래서 찌는 1호에서 한 2호 사이를 즐겨 쓰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비 수심은 7, 8m지만 10에서 12m. 심지어 뭐 우리가 엄청 빨리 가거나 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뭐 더 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중간쯤 포인트. 거기는 수심이 한 5, 6m 정도 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찌는 제 생각은 뭐 0.8에서 1호 정도 쓰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류가 그날 막 엄청 세다든가 바람이 막 영향이 강하면 뭐 1.5까지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심은 5, 6m지만 전체적인 내 채비의 수심을 주는 거는 7에서 10m. 상황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해안가 앞쪽에 이제 이렇게 수심이 낮은 곳에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정박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안가 포인트는 수심이 한 3, 4m 밖에 안 나고 이렇게 막 맑은 날은 바닥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채비는 보통 수심은 한 5에서 6m 전체 수심은 이렇게 주고 하시면 되고, 찌는 뭐 3비에서 0호 사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전혀 없고 조류가 거의 안 가고 이런 날은 뭐 B, 2B, 3B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간에 이 해안가 앞에 자리를 잡을 때는 가능한 파도하고 바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좀 부력이 낮은 저부력 채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밑밥 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가능한 비중이 좀 무겁게,
그리고 좀 양은 좀 밑밥 양을 좀 넉넉히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약간 밑밥쌈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을 무겁게 하시고 밑밥 양도 좀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좀 마지막에 고기 막 한참 막 뒤에 막 나올 때는 좀 밑밥이 없어서 마리수를 좀 적게 잡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밥 배합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릴 4-5장에 지보제 2붕, 암맥 한 10봉지, 그 다음에 옥수수 캔 3kg짜리 좀 요만하게 큰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당고 지보제 1봉지 이렇게 저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캔하고 당고 지보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내려요. 밑밥을 빨리 내리기 위해서예요. 조류가 쓸 때 너무 천천히 내려오면 뭐 제가 원하는 장소에다 밑밥을 못 쌓고 옆분이나 옆에 분인데 다 뭐 도움이 되게 쌓겠죠. 그래서 그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좀 비중을 무겁게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무겁게 사용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미끼는 이제 뭐 밑밥 크릴에서 뭐 좋은 거 백크릴이라 그러잖아요. 백크릴, 뭐 각크릴, 생크릴 이렇게 미끼용으로 나와서 그거 또 이소새우, 옥수수, 경단, 개미끼 이렇게 다 사용들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뭐 저도 한 번씩 써봤는데 개미끼는 진짜 잡어가 너무 많을 때 뭐 그럴 때는 한 번씩 써서 잡아내는 분 보기는 봤는데 좀 입질이 너무 느려서 좀 그렇고, 이제 잡어가 조금 적당히 있고 뭐 아니면 상층이다 중층이나 하층이나 뭐 잡어가 좀 있을 때는 이소새우하고 옥수수하고 경단이 조금 입질 받는데 유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활성도가 좋고 고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입질 뭐 쫙 잘할 때는 크릴이 뭐 가장 확실합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이소새우도 괜찮았어요. 다음은 이제 낚시하는 방법과 밑밥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 당일 이제 현장에 포인트에 탁 도착하시면 채비를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조류 상황, 바다 상황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시고 채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조류가 좀 한번 캐스팅 해봐서 그래 봤더니 뭐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경우 가능한 이제 초원투 고부력지에 꽝투를 하시고 목줄에 뽕투를 무겁게 다르시고 수심은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균 수심보다 조금 더 주시고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조류가 셀 때, 상당히 그럴 때요. 근데 캐스팅도 이제 가다가 멀리 던지셔가지고 미끼가 빨리 가라앉고 안착이 돼서 서서히 조류 따라서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입질 받을 시간도 많아지는 거고 유리한 겁니다. 자, 다음은 밑밥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밥 운용은 조류의 흐름을 이제 빠른지 느린지를 좀 계산하시고 입질을 받고자 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15m 보통 이 정도를 이제 자기가 노릴 수밖에 없어요. 밑밥은 엄청나게 멀리 던질 수도 없고 조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최대한 멀리 캐스팅해서 던졌다 그래도 제가 잡아낼 수 있는 밑밥이 쌓이는 곳은 10에서 보통 15m 사이 지점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밥은 최대한 그래서 비중을 무겁게 해갖고 멀리 캐스팅을 해서 쭉 가라앉으면은 쭉 오다가 내 앞에 한 10m, 15m 어떤 일정한 지점을 정해 놓으셨으면 거기에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밥은 계속 한 군데다가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쪽에서 고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찌는 저쪽 던져 그쪽으로 밑밥 치시고 또 N쪽에서 고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약간 N쪽으로 치시면서 그쪽으로 밑밥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조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쌓아놓은 곳에 밑밥을 믿으시고 계속 집중적으로 거기다 쌓아 놓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 조류가 이제 배수구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면 약간 좌로 가면서 이렇게
우리 배 쪽으로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근데 이 바닥 지형이 대부분 모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아주 낮게 그냥 같이 모래 표면하고 비스꾸레한 정도의 높이에 낮은 여들이 딱 한두 개씩 있거든요. 배수 근처는. 그럼 밑밥은 내가 캐스팅을 막 했는데 만약에 뭐 물속에 그 잠긴 여가 하나 있다던가 아니면 백사장인데 백사장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잖아요. 조류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굴곡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굴곡진 파인 지역에 밑밥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가 있으면 여에 탁 걸려서 거기에 쌓여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디에 뭐 웅덩이가 있고 여가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내가 쫙 집중적으로 던진 게 제가 원하는 10m, 15m 앞 지점의 어느 부분에는 쌓일 거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밑밥은 거기다가 꾸준히 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밥을 거기다 쌓았으니까 이제 낚시하는 요 방법은, 채비 운영하는 방법은 캐스팅을 멀리 던져셔가지고 최대한 멀리 던져서 빨리 안착을 시키신 다음에 조류를 태워서 서서히 제가 쌓아놓은 그 밑밥 지점을 통해서 지나가게, 그렇게 하는 낚시입니다. 그래야지 입질 받을 확률이 높다고 뭐 배타령 조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쓸 경우 입질이 좀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류가 이제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 캐스팅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밑밥은 내가 15m 집에 쌓아놨으니 조류가 거의 미비하고 잘 안 갈 때는 뭐 채비를 조금 더 가볍게 쓰시는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견제를 통해서 뒷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견제를 통해서 그 지점으로서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밥이 이제 많이 쌓이면 잡고기가 많을 경우는 그 밑밥이 많이 쌓인 지역에다가 던지면 미끼 바로 띠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멀리 쳐서 가라앉혀서 서서히 끌어들어서 그 밑밥이 쌓인 지점을 통과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밑밥이 쌓인 지점에 워낙 잡고기가 많으면 감생이들이 그 밑밥에 쌓인 지역의 그 주변에 언저리를 스쳐올 때 거기서 입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감새가 때가 들어오면 잡고기는 뭐 사라지지만 감새가 낱말일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밑밥 지점에다 들어가면 뭐 바로 잡고기한테 미끼 닦이니까 그 멀리 던져서 싹 그 밑밥 지점으로 싹 들어올 때 그 지점에서 입질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울진 선상낚시 시즌과 선상배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돔 시즌은 10월 중순이나 말경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선상낚시 시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10월 말경에 한번 저도 간 적이 있는데 호주왕을 보인 적이 있고요. 그 영상은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뭐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보통 이제 10월부터 3월 중순까지는 이제 큰 호종을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뭐 한두 마리 1인당 못 잡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약간 낱마리 수준으로 이제 조항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보가 며칠 있고 파도가 적당히 주는 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내가 그날 선상을 가게 됐다 본인이, 그러면 그런 날에는 간혹 이제 호조항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최대 피크 조항을 보이는 시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월 뭐 중순이나 말부터 4월 중순 그 사이에 이제 최대 피크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뭐 산란 감성돔 시즌 전이니까 이제 뭐 산란 감성돔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그때는 갯바위도 다 잘 나오죠. 근데 선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피크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 감성돔 금어기고 울진 선상배들 보니까 5월부터는 뱅에돔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뱅에돔이 뭐 사자들하고 뭐 작은 것들도 잘 나오고 이래 뭐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 이제 5월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선상 뱅에돔 시즌이더라고요. 저는 뱅에돔을 낚시도 좋아하는데 여기 울진에서 선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겨울에 이제 대마도 뱅에돔 잡으러 한 3-4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뱅에돔 손맛은 거기서 보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은어 매니아잖아요. 그래서 5월 20일부터 은어 시즌이 시작되는데 은어 시즌이 시작되면 저는 이제 은어만 구구장창해요. 다른 낚시들은 일단 그 시즌 기간 동안은 은어 시즌 기간 동안 적고 은어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은어 낚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울진 선상을 못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울진 선장 낚시 선박은 전문적으로 하는 배가 한 3-4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선박은 울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시스타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에서 울진 시스타호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어가서 예약하실 수도 있고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상 낚시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선상 낚시는 자릿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언급하기는 별로 쉽지는 않은데 그냥 느낀 점을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울진 선상 낚시는 자리에 대한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고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차이만 있지 어떤 큰 자리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어느 한들 자리가 유리한 자리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한두 번 선상 나가 보시면 하고 알게 되셔요. 근데 낱마리 종항일 때는 그 자리가 유리한 건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고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고 활성도가 좋을 때는 낚시장의 현장 상황에 맞는 채비와 수심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 또 밑밥을 가장 잘 쌓고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채비 운영을 잘 하시고 밑밥 운영을 잘 하시면 좋은 조화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낱마리일 경우만 그런 게 약간 해당되는 것 같고 그에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나올 때 보편적으로 나와주고 대박일 때는 자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채비를 운영하고 어떻게 밑밥을 잘 쌓아서 그 지금 현장 상황, 조류, 바람 이런 거에 맞춰서 채비를 잘 세팅을 해서 수심 잘 맞춰가지고 잘 견제하면서 유도하면서 입질을 받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경험과 베테랑 조사님들의 조언 그리고 선장님의 말씀과 조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융합을 해갖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 조사님들이 각자 다 자신만의 낚시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잘 융합하셔서 혹시 선상 낚시 가시게 되면 좀 부디 전부 손맛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